도심의 가장 깊은 곳, 낡은 건물들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허름한 뒷골목에 밤의 그림자라는 술집이 존재했다. 달아빠진 네온 간판이 붉은빛과 푸른빛 사이를 오가며 깜빡였고 그 희미한 빛은 마치 이곳에 드리워진 어둠을 더 강조하는 듯했다. 술집 문을 열고 들어서면 코를 찌르는 듯한 끈적한 담배 연기와 역한 술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숨통을 조여왔다. 눅눅하고 끈적이는 바닥은 누군가 흘린 술과 씻기지 않은 오물로 얼룩져 있었고 벽면에는 낙서와 세월의 흔적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곳곳에 놓인 찌든 재떨이에는 붉은 립스틱 자국이 선명한 꽁초들이 산처럼 쌓여 악취를 더했고 낡은 스피커에서는 흘러간 트로트 가요가 찢어지는 듯한 음질로 흘러나와 이곳의 음침한 분위기를 더욱 강조했다. 밤의 그림자는 단순히 술을 파는 곳이 아니었다. 이곳은 도시의 가장 낮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욕망과 폭력의 집합소였으며 특히 독사파라는 악명 높은 조폭 조직의 사실상 본거지나 다름없었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아니, 오히려 평소보다 더 시끄럽고 오만했다. 독사파의 두목 검은 뱀, 본명은 김진태. 그의 얼굴에는 깊은 흉터가 길게 패여 있었고 뱀처럼 가늘고 차가운 눈매는 언제든 먹잇감을 덤칠 준비가 되어 있는 포식자의 그것과 같았다. 그는 겉으로는 침착하고 냉철해 보였지만 술에 취하면 통제불능의 광기와 잔혹함을 드러내는 인물이었다. 검은 뱀은 최근 인근 유흥가를 무자비하게 장악하며 독사파의 세력을 크게 확장시킨 터라 그 어느 때보다 기세등등해 있었다. 그는 술에 취해 비스듬히 앉아 팔짱을 낀 채 자신의 오른팔 격인 두꺼비에게 비아냥거리듯 말을 던졌다. 야, 두꺼비. 내 놈은 아직도 그 빌어먹을 복수 타령만 하냐? 이제 좀 새 여자라도 만나서 재밌게 살아봐. 두꺼비, 본명은 박호식. 그는 과거 다른 조직과의 싸움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옛 연인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왔다. 그래서 늘 표정이 어둡고 그만큼 더 잔인해져 있었다. 검은 뱀의 조롱 섞인 말에도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독한 술을 연거푸 들이켤 뿐이었다. 다른 조폭들은 낄낄거리며 두꺼비를 놀렸고 술집 안은 한층 더 시끄러워졌다. 그들의 대화는 주로 자신들의 업적을 과시하거나 최근 장악한 유흥가에서 벌인 폭력적인 행태에 대한 무용담으로 가득했다. 술집 주인은 그들의 눈치를 보며 연신 술병을 날랐고 간간히 찾아오는 소수의 손님들은 이들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술잔만 기울일 뿐이었다. 이곳의 모든 이들은 독사파의 그림자 아래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했다. 바로 그때 술집 문이 스르륵 열리며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한 여인이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순식간에 술집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왁자지껄하던 조폭들의 웃음소리도 찢어지는 듯한 트로트 가요도 모두 거짓말처럼 멈추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값비싼 보석이나 명품 옷 대신 짙은 남색의 니트와 낡았지만 깨끗한 청바지, 그리고 굽 낮은 검은색 부츠를 신은 지극히 평범하고 단정한 차림새였다. 하지만 그녀에게서는 어딘가 모르게 다른 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고요하면서도 강렬한 아우라가 풍겨나왔다. 차분하고 날카로운 눈빛, 곱게 뻗은 어깨선, 그리고 주변의 험악한 분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당당한 표정은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마치 흙탕물 속에서도 홀로 피어난 연꽃처럼 그녀는 밤의 그림자의 퇴폐적인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약하게나마 피로감이 엿보였지만 그 피로감 속에서도 어떤 굳건함이 느껴졌다. 독사파 일원들은 그녀의 등장의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그들의 천박한 본성이 고개를 들었다. 야, 저 아가씨 좀 봐라. 혼자 온 건가? 제법인데? 저런 곳에서 만나기 힘든 스타일이잖아.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저속한 농담이 오고 갔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탐욕이 가득했다. 그들은 여인이 평범한 차림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쉽게 보고 있었다. 이 지저분한 술집에 들어온 것 자체가 그녀의 격을 떨어뜨린다고 착각하는 오만에 빠져 있었다. 그들에게 여인은 그저 유흥의 대상, 쉽게 취할 수 있는 먹잇감에 불과했다. 술에 취한 그들의 이성은 이미 마비된 지 오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두머리인 검은 뱀의 눈치를 살피며 더 큰 소리로 떠들었고 검은 뱀은 그저 팔짱을 낀 채 흥미로운 사냥감을 보듯 여인을 훑어볼 뿐이었다.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여인의 등장에 재미있는 유의가 시작될 것을 직감했다. 마치 잘 훈련된 맹수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과 같았다. 여인은 아랑곳 않고 술집 안을 한번 훑어본 후 가장 구석진, 어둡고 은밀한 자리에 앉았다. 마치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듯, 완벽하게 자신만의 세계에 갇힌 듯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이내 바텐더에게 맥주 한 병을 시켰고, 바텐더는 조폭들의 눈치를 보며 불안한 표정으로 맥주를 가져다 주었다. 여인은 맥주잔을 쥔 채 주변의 소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먼 곳을 응시하는 듯 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어딘가 모를 불안감과 함께 굳건한 결의가 엿보였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훈련소에서의 혹독했던 기억들을 떠올렸다. 땀과 피로 얼룩졌던 날들, 정신력을 극한으로 몰아붙였던 시간들. 그녀는 결코 평범한 삶을 살아온 이가 아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연. 국방부 산하 특수훈련기관에서 비공개로 훈련을 받고 있는 인재였다. 그녀는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비밀 요원으로서의 훈련을 마치고 막 사회로 복귀한 참이었다. 오늘 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우연히 이곳을 지나치다 어딘가 모를 기운에 이끌려 밤의 그림자로 들어섰다. 아마도 그녀의 타고난 감이 이곳에 드리워진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단순히 긴 훈련 끝에 찾아온 해방감 속에서 잠시 일탈을 꿈꿨던 것일 수도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녀의 등장은 이미 이 밤의 그림자에 드리워진 어둠을 뒤흔들 예고편이었다. 조폭들은 그녀의 그런 태도에 더욱 오기가 발동하는 듯 보였다. 자신들을 무시하는 듯한 저 여인의 모습이 그들의 오만함을 자극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돌덩이를 향해 달려드는 작은 파도처럼 자신들이 얼마나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다고 믿었다. 이 술집은 그들의 왕국이었고 들어오는 모든 이들은 그들의 허락 없이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다고 여겼다. 이 오만한 착각이 그들의 몰락을 재촉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존재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채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술집 안의 공기는 이제 그녀를 향한 조폭들의 은밀한 욕망과 그녀의 침묵 속에 숨겨진 강철 같은 의지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채워졌다. 어둠 속에 잠긴 술집은
거대한 사냥터로 변모하고 있었다. 맹수는 사냥감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지만 그 그림자가 자신을 삼킬 거대한 그림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조용히 술을 마시는 이수연을 향한 조폭들의 희롱은 점차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처음에는 단순한 휘파람이나 짐승 같은 시선, 그리고 귀에 거슬리는 저속한 농담들이었지만 술 기운이 오르고 오만함이 극에 달하자 그들의 언행은 한계를 넘어섰다. 끈적거리는 시선은 이제 대놓고 그녀의 몸을 위아래로 훑쳤고 음담패설은 그녀의 귓가를 직접적으로 파고들었다. 테이블 너머에서 전연 다리 좀 봐라. 얼굴은 차갑게 생겨가지고 밤에는 얼마나 뜨거울까 따위의 천박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이수연은 굳게 담은 입술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자세히 보면 그 속에는 차가운 얼음 같은 분노가 서서히 그러나 걷잡을 수 없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침착하라고, 이들과 엮이지 말고 조용히 자리를 뜨라고 되뇌었다. 하지만 조폭들은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하려는 듯 더욱 대담해졌다. 결국 두꺼비를 비롯한 몇몇 조폭들이 노골적으로 그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아가씨, 혼자서 술 마시면 재미없잖아. 오빠들이랑 같이 놀자. 두꺼비는 비틀거리며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고 끈적이는 손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지려는 신용을 했다. 이수연은 순간적으로 몸을 뒤로 뺐지만 두꺼비는 오히려 희롱하듯 키득거렸다. 어쭈? 빼는 게 더 귀여운데? 한번 놀아볼까? 그의 입에서는 역한 술 냄새와 함께 담배 냄새가 뿜어져 나왔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조폭인 칼날이라는 자가 그녀의 어깨를 덥석 붙잡았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위협적인 미소를 지었다. 칼날은 과거 사창가에서 여자들을 폭행하고 돈을 뜯어내던 악질 중에 악질이었다. 야, 뭘 그렇게 튕겨? 이 오빠랑 오늘 밤 화끈하게 놀아줄까? 그의 소나기에 잡힌 어깨에서 섬뜩한 불쾌감이 전해졌다. 이수연의 눈빛이 순간 번개처럼 날카롭게 번뜩였다. 그녀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듯 보였다. 그녀는 칼날에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는 오히려 더 강하게 그녀를 잡아 끌며 의자에서 들어 올리려 했다. 술집 안의 다른 조폭들은 이 상황을 즐기며 낄낄거렸다. 검은 뱀은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상황을 무표정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여전히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마치 잘 훈련된 맹수가 사냥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듯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손대. 이수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술집 안을 울렸다. 평소 조용했던 그녀의 목소리는 지금 강철처럼 단단하고 차가웠다. 칼날은 그녀의 목소리에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비웃으며 말했다. 뭐야, 이 계집애가. 쫄았으면 조용히 기어들어와야지. 그는 그녀의 팔을 더욱 강하게 잡아 끌었다. 손 떼라고 했다. 결국 이수연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이제 더 이상 차분하지 않았다.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뜨겁게 타올랐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칼날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뼈가 뒤틀리는 듯한 끔찍한 소리와 함께 칼날은 크악, 악 하는 비명과 함께 손목을 놓치고 뒤로 휘청거렸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조폭들은 일순간 당황한 듯 침묵했다. 그들은 감히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여인이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의 오만함이 이 순간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이수연은 주저하지 않았다.
칼날이 휘청거리는 틈을 타 그녀는 그의 턱에 정확하고 빠른 어퍼컷을 날렸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칼날은 그대로 나가떨어져 옆 테이블에 부딪혔다. 술병과 잔들이 와장창 깨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술이 바닥에 흥건히 흘러내렸다. 술집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조폭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쓰러진 칼날과 여인을 번갈아 보았다. 그들은 이수연의 날카로운 눈빛과 흐트러짐 없는 자세에서 평범한 여성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단순히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전문적인 기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런 미친 엑스이, 죽여버려. 두꺼비가 분노하며 이수연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거친 주먹을 날렸지만 이수연은 마치 그림자처럼 유연하게 몸을 움직여 주먹을 피했다. 그녀는 그의 팔을 잡아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긴 후 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무릎으로 그의 명치를 강타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두꺼비는 숨을 들이쉬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보라색으로 변했고 고통에 몸부림쳤다. 그는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바닥에서 고통스럽게 기침을 토해냈다. 연이어 다른 조폭들이 우르르 달려들었다. 그들은 수적으로 우세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수연의 움직임은 그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녀는 태권도, 합기도, 유도, 그리고 특수부대에서 배운 실전 격투술 등 다양한 무술의 기술을 유기적으로 섞어가며 조폭들을 제압했다. 그녀의 몸은 마치 하나의 완벽한 병기 같았다. 어떤 이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고 어떤 이의 팔을 꺾어 비명을 지르게 했다. 그녀의 정확하고 빠른 타격은 조폭들의 급소를 노렸고 그들의 거친 몸놀림은 이수연의 민첩한 움직임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훈련된 군인처럼 날카로웠고 몸놀림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교함을 보였다. 한 조폭이 의자에서 발을 떼어 그녀에게 던지려 했지만 이수연은 번개같이 움직여 의자를 쳐내고 그의 턱에 정확한 발차기를 날렸다. 조폭은 그대로 벽에 부딪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술집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술병과 잔이 깨지는 소리, 조폭들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 그리고 이수연의 날카로운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검은 뱀은 이 광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조직원들이 마치 파리떼처럼 속절없이 당하고 있었다. 그는 이수연의 실력이 예사롭지 않음을 깨달았다. 단순한 유단자의 수준을 넘어선 마치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듯한 움직임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쳤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이런 빌어먹을, 다들 뭐 하는 거야? 당장 저 X를 잡아. 못 잡으면 오늘 다 죽는다. 그의 명령에 따라 남은 조폭들이 더욱 흉악하게 달려들었다. 어떤 이는 깨진 술병 조각을 들고 위협했고 어떤 이는 테이블 다리를 부러뜨려 몽둥이처럼 휘둘렀다. 이수연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강렬한 결의가 가득했다. 그녀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몸을 낮춰 술병 조각을 피하고 몽둥이를 든 조폭의 팔을 꺾어 무력화시켰다. 그녀는 이제 술집 안에 남아있는 조폭들의 숫자를 빠르게 계산하며 최적의 움직임을 파악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단순히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이고 효율적이었다.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듯 망설임 없는 연속 동작으로 조폭들을 압박해 나갔다.
술집 바닥에는 이미 몇몇 조폭들이 신음하며 쓰러져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는 일이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그때 검은 뱀이 직접 나섰다. 그는 자신의 체구에 어울리지 않는 날렵함으로 이수연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주먹은 쇠몽둥이처럼 단단했고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술집의 왕이었고 그의 왕국에서 감히 자신에게 대항하는 자를 용납할 수 없었다. 감히 건달을 건드려 내년을 오늘 이 바닥에 묻어버릴 거야. 검은 뱀의 거친 주먹이 이수연을 향해 맹렬히 날아들었다. 이수연은 그의 공격을 침착하게 피하며 반격의 기회를 노렸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술집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오직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격렬한 움직임만이 공간을 채웠다. 검은 뱀은 자신의 힘과 잔혹함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수연은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힘, 즉 끊임없는 훈련과 강인한 정신력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이들의 대결은 단순히 육체적인 싸움을 넘어선 각자의 세계관과 신념의 충돌이었다. 이수연은 쓰러진 조폭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었어. 하지만 후회는 없어. 그녀의 결의는 더욱 굳건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검은 뱀의 거친 주먹이 이수연을 향해 맹렬히 날아들었다. 그의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했다. 이수연은 그의 주먹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몸을 회전시켰다. 퍽! 그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고 그 압력만으로도 주변의 공기가 흔들리는 듯했다. 이수연은 그의 공격을 피하며 빈틈을 찾았다. 그녀의 몸놀림은 민첩하고 유연하여 마치 날아오르는 제비 같았다. 그녀는 몇 차례 공격을 피한 후 검은 뱀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의 팔을 잡고 몸을 틀며 유도 기술을 시도했다. 하지만 검은 뱀은 예상보다 훨씬 강인했다. 그는 여인의 기술을 버텨내며 이를 악물었다. 이런 계집애가. 그는 이수연의 팔을 뿌리치며 그녀를 밀쳐냈다. 이수연은 잠시 휘청거렸지만 이내 다시 자세를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냉철해졌다. 그녀는 이제 검은 뱀의 모든 움직임을 읽어내기 위해 온 감각을 집중했다. 마치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정교한 전투 기계처럼. 바로 그때 술집 밖에서 날카로운 경광등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우웅 마이너스 우웅 마이너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점차 가까워지더니 술집 앞 골목을 환하게 비췄다. 붉고 푸른 빛이 술집 유리창을 통해 번갈아 번쩍였고 그 빛은 술집 안의 퇴폐적인 분위기를 섬뜩하게 비췄다. 술집 안의 모든 시선이 출입구로 향했다. 검은 뱀과 남은 조폭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경찰인가? 아니면 다른 패거리인가? 하지만 이내 그들의 의문은 해소되었다. 그들은 곧 자신들이 마주할 거대한 공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술집 앞에 멈춰선 것은 다름 아닌 여러 대의 군용 차량이었다. 투박하면서도 위압적인 모습의 장갑차와 험비들이 골목을 가득 메웠고 그 뒤를 이어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나타난 그림자들이 술집을 순식간에 포위했다. 군복을 입은 그들은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들의 복장과 장비는 일반 경찰과는 확연히 달랐다. 검은색 전투복에 위장 크림을 바른 얼굴,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모습은 마치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특수부대원들을 연상시켰다. 그들의 손에는 K 소총이 들려 있었고 일사불란한 움직임은 고도로 훈련된 정예 요원임을 드러냈다.
완벽하게 정돈된 대형은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받았는지를 보여주었다. 움직이지 마.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다. 거친 목소리가 술집 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낡은 문이 떨어져 나갔고 군화 소리가 술집 안을 뒤덮었다. 텅, 텅, 텅.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조폭들을 향해 총구를 겨눴다.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금속성 광택은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조폭들은 일순간 얼어붙었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경찰도 다른 조폭도 아닌 정예 군인들이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혼란과 공포가 가득했다. 이토록 완벽하게 조직된 군사작전 같은 광경은 그들이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다. 특수부대원들의 선두에는 한 여군 장성이 서 있었다. 그녀의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는 술집 안의 모든 이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칼, 날카롭고 깊은 눈빛은 그녀의 강인한 정신력을 대변했고 검은색 전투복 위에 빛나는 별 2개가 박힌 견장은 그녀의 신분을 명확히 드러냈다. 그녀는 바로 소장 계급의 여군 장성, 강채린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상기되어 있었고 그 분노는 술집 안의 공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고 있었다. 강채린 소장은 술집 안을 스캔하듯 훑어보았다. 쓰러져 신음하는 조폭들, 깨진 술병 조각, 그리고 그 모든 아수라장 속에서 흐트러짐 없이 서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시선은 곧바로 그 여인에게로 향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검은 뱀과 맞서 싸우고 있던 바로 그 여인, 그녀의 외동딸 이수연이었다. 강채린 소장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딸을 이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한 분노가 교차했다. 여군 장성은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동시에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 한마디는 술집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 딸에게 손댄 자들이 누구냐? 그녀의 한마디는 술집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검은 뱀을 비롯한 독사파 조폭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누구에게 손을 댔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히 희롱하고 폭력을 휘두르려 했던 여인이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투스타, 강철 나비라 불리는 강채린 소장의 외동딸, 이수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들은 과거 강채린 소장의 활약상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북한 특수부대와의 교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 대테러 작전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며 임무를 완수하여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별명 강철 나비는 강인함과 섬세함을 동시에 지녔다는 의미였다. 검은 뱀의 얼굴은 공포로 창백해졌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이런 종류의 공포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경찰의 체포나 다른 조직과의 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한 국가 권력의 그림자였다. 특수부대원들의 섬뜩한 눈빛과 총구는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린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자신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건드렸음을 깨달았다.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재앙이었다. 쓰러져 있던 조폭들도 경악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딸을 번갈아 보았다. 그들의 뇌리에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행동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여군 투스타의 딸을 성희롱하고 폭력을 휘두르려 했다니. 이것은 단순히 몇 년 감옥에 가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뽑힐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이 불러온 재앙을 비로소 깨달았다. 한낱 뒷골목 조폭들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거대한 힘 앞에 그들은 한없이 작고 초라한 존재로 전락했다. 술집 안은 더 이상 조폭들의 왕국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 분명했다. 어둠 속에 잠긴 술집은 자신들의 파멸을 예고하는 지옥의 아가리로 변해 있었다. 강채린 소장의 눈빛 속에는 딸을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고 무고한 시민을 괴롭힌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번뜩였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술집 안의 모든 악행을 정화시키는 듯했다. 강채린 소장의 차가운 한마디는 술집 안의 모든 조폭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사색이 되었고 몸은 경련하듯 떨렸다. 검은 뱀은 자신의 손목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소장님 오해입니다. 저희는 그저 술에 취해서. 그의 변명은 힘없이 공중으로 흩어졌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뱀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이제는 초라한 벌레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강채린 소장은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눈은 불꽃처럼 이글거렸고 그 시선은 마치 얼음 칼날처럼 조폭들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오해? 내 딸에게 손을 대고 이런 난동을 부린 것이 오해라고? 감히 대한민국 육군을 모욕하고 시민을 위협한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지옥을 택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술집 전체를 울렸고 그 위압감에 조폭들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오만함은 완벽하게 꺾였다. 특수부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조폭들을 제압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조폭들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다. 조폭들은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들의 거친 몸놀림은 숙련된 특수부대원들의 제압술 앞에서 무력했다. 찰칵, 찰칵,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적막한 술집 안에서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쓰러져 있던 두꺼비와 칼날 등도 곧바로 포박되어 바닥에 엎드려졌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멍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직감했다. 강채린 소장은 딸 이수연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가 여전히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딸을 향한 깊은 안도감과 미안함이 비쳤다. 그녀는 이수연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수연아, 괜찮으냐? 다친 곳은 없고? 이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어머니의 존재에 비로소 긴장이 풀리는 듯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처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와줘서 다행이에요. 강채린 소장은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래도 너 혼자 감당하게 해서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강해질 줄은 알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구나. 이 모녀의 짧은 대화는 그들 사이의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보여주었다. 강채린 소장은 딸이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거쳐왔는지 알고 있었기에 딸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그 능력을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사용하게 만든 것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이 사건은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여군 투스타의 딸 성희롱한 조폭 검거,
뒷골목 조폭, 군의 강철 나비에게 된통당하다, 특수부대 출동, 밤의 그림자 일망타진 등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다. 방송 뉴스는 사건 현장의 스케치와 함께 강채린 소장의 단호한 표정을 클로즈업하여 보여주었다. 언론은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보도하며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투스타인 강채린 소장의 카리스마와 그녀의 딸 이수연의 뛰어난 무술 실력을 부각시켰다. 이수연이 국방부 산하 대테러 훈련기관에서 비공개로 훈련받은 인재라는 사실도 함께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더욱 증폭되었다. 국민들은 강철 나비의 딸마저 건드린 조폭들의 무모함에 혀를 내둘렀고, 동시에 공권력의 강력한 응징에 통쾌함을 느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력 사건을 넘어 법과 질서, 그리고 공권력의 위험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군은 이 사건을 통해 군인의 가족은 국가가 지킨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했고, 이는 군 내부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독사파는 이 사건으로 인해 뿌리째 뽑히는 결과를 맞이했다. 검은 뱀을 비롯한 핵심 조직원들은 물론 그들에게 연루된 수많은 하위 조직원들까지 모조리 체포되었다. 단순한 성희롱과 폭력 사건을 넘어 이들의 과거 범죄 행적들까지 낱낱이 파헤쳐졌다. 불법 도박, 마약 유통, 갈취, 살인 교사 등 그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과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독사파 소탕 작전에 돌입했고, 이들의 자금줄과 은닉처를 모두 찾아내 철저히 파괴했다. 독사파는 한순간에 와해되었고, 그들의 잔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조직원들은 과거 자신들의 힘을 과시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처절하게 치러야 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시의 밤을 지배하는 맹수가 아니라 법의 심판대에 선 초라한 죄수들에 불과했다. 검은 뱀을 비롯한 주요 조폭들은 군법과 일반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수연이 군 소속의 훈련생이었고 그녀의 어머니가 현직 장성이었기에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군사법원의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되었다. 결국 그들은 단순 폭행죄를 넘어선 공무집행방해 군 관계자 위협으로 확장 해석, 군명예 훼손, 가리고 조직폭력배의 활동으로 인한 사회 불안야기 등 더 무거운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법정은 이들에게 추후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 검은 뱀은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조폭들 역시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아 오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의 화려했던 뒷골목 왕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이제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남은 생을 보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사건 후 이수연은 잠시 동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이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훈련에 더욱 매진했다. 그녀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강함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더욱 정의롭고 올바른 곳에 사용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채린 소장은 딸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지키기로 다짐했으며 이 사건은 군 내부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여군 장병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되었고 군의 위상이 다시금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강철 나비는 이제 단순한 개인의 영웅을 넘어 대한민국 군의 강인함과 정의로움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늦은 밤 술집에서의 오파는 독사파 조폭들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들의 오만함과 무모함은 결국 자신들의 파멸을 자초했다. 밤의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독사파의 아지트가 아니었다.
그곳은 어둠 속에서 감히 빛을 향해 손을 뻗었던 자들이 어떻게 처참하게 몰락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교훈적인 장소로 남게 되었다. 정의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 가장 추악한 곳에서도 빛을 발한다는 것을 이 사건은 명백히 증명했다. 조폭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대상이 단순히 한 여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심장이자 그 정의를 수호하는 강철 나비의 딸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 이미 그들의 운명은 결정된 후였다. 그들의 오만과 어리석음은 밤의 그림자 속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린 과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도시의 뒷골목에서 그리고 군인들 사이에서 영원히 회자되는 전설이 되었다.